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눈물을 광광 흘린 만두. 여운이 가시지 않은 만두는 집에 돌아와 단종에 관한 모든 자료를 파밍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다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 헐, 단종 어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어?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 국룰이었던 조선시대엔 도대체 어떻게 성교육을 했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시대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서 관계의 목적은 쾌락과 로맨스가 아닌 건강을 유지하고 가문을 존속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교육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임신을 하고 좋은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분위기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유교가 풀장착되어 있던 조선시대엔 오죽했겠습니까? 당연히 당시의 구체적인 성교육 자료나 공식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구전이나 야담으로 전해진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 남성들은 서당에서 1차적인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통해 예의와 법도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보정이라는 과목을 배웠죠. 보정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지키면서 몸가짐을 정갈히하고 지혜롭게 성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요. 특히 정자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력을 남발하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주 관계를 하면 건강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 적당한 성관계 횟수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이후 남자들은 15에서 20세 전후가 되면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성인식 관리를 치렀는데요. 이때 상투탈막이라는 칠언절구시를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상투탈막이는 민간에서 구전되어 온 성교육 자료로 여성의 신체에 대한 묘사부터 관계할 때 주의할 점, 태교 방법까지 꽤 실용적인 성지식을 담고 있었다고 하죠. 이 밖에도 결혼을 앞둔 새신랑에겐 실전 성교육을 가르쳐주는 삼촌댁 사랑들이란 풍습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직접 아들에게 성교육을 해주는 건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미리 부탁한 뒤 심부름을 핑계로 아들을 보내면 그곳에서 실전 성지식을 자세하게 전수해주는 풍습이었죠. 여성들의 경우엔 보통 시집갈 날이 잡히면 어머니나 집안의 여자 어른이 따로 날을 잡아 성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큰머리 칠해라고 불렀는데요. 주로 부부관계의 도리나 임신, 출산에 대해 알려주었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아들을 잘 낳는 법. 당시엔 부부관계의 날짜, 시간, 기운에 따라 아이의 성별이 결정된다고 믿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간지법이 있었습니다. 음양오행에 따라 간지를 헤아려 동침하는 날을 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봄에는 갑을, 여름에는 병정, 가을에는 경신, 겨울에는 임계가 들어간 날이 아들을 임신하기 좋은 날이라고 여겼죠. 또한 월경이 끝날 무렵 무명조각을 여성의 성기에 부착한 후 그 빛깔이 금색으로 변하면 임신을 위한 최적기라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나흘 안에 잠자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때 홀수날에 임신을 하면 아들을, 짝수인 날에 임신을 하면 딸을 얻는다고 믿었죠. 지금 보면 이게 뭔 황당한 얘기인가 싶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실에서는 어땠을까요? 왕족의 성교육은 개인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후계 생사는 곧 왕실의 안정이었으니까요. 보통 세자가 10살 전후가 되면 세자빈을 간택하고 가례를 올렸는데요. 이때는 아직 너무 꼬꼬마였기 때문에 실제 합방은 15세가 되는 해에 길이를 잡아 진행했습니다. 세자와 세자빈의 합방 날짜가 잡히면 궁궐은 그야말로 전시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세자는 상궁의 지휘 아래 궁녀와 연습을 했다고 하고요. 세자빈은 사가에 데려온 유모나 몸종에게 성교육을 받았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첫날 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시각자료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조선판 야동인 춘화집. 춘화집은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왕비나 세자빈의 성교육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 화가들이 그린 예술성 높은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정제 최우석 등 당대 최고 화가들이 그린 춘화집도 있었죠. 현대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피임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조선시대의 성교육은 주로 임신을 잘하는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중요했기 때문에 피임법은 발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피임법은 주로 기녀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도구를 활용한 피임법이 있었습니다. 춘화 같은 기록을 보면 돼지 창자를 오늘날의 콘돔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동물의 창자나 맹장을 피임 도구로 쓰는 방식은 고대 이집트, 로마 등
등 서양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이외에도 얇은 창호지나 비단을 여성의 몸 안에 넣어서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정액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임법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피임이나 화학적 물질을 활용한 피임법인데요. 현대와 마찬가지로 배란위를 계산하여 잠자리를 피하거나 체외 사정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었죠. 또 관계 직후 소금물로 씻으면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져 임신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은이나 독성이 있는 약초를 소량 섭취하기도 했는데요. 불임이나 장기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았죠. 미신이나 주술적인 피임법도 있었습니다. 성관계 직후 7걸음에서 9걸음을 뒤로 팔짝팔짝 뛰거나 남의 집 세 곳에 문턱나무 혹은 도둑놈의 지팡이를 갈아서 먹으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죠. 조선 사람들 진짜 미개하다 우우 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서양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몸을 웅크린 채 재채기를 하거나 콧방귀를 뀌고 고함을 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정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믿기도 했다고. 어른이 된 지금도 아직까지 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부끄러운 게 사실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끄러워해야 할 건 성이 아니라 성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상 교양만두였습니다.